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미래에 대해 강의할 강나래입니다. 우선 와이즈에서 발표한 스쿨 인 2030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와이즈는 지식의 공급원과 미래의 필요 역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지식의 공급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학교가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가 지식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전통적 학교는 지식의 공급원에서 2위의 순위로 밀려나게 되고요. 3위는 사회적, 개인적 환경이 지식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4위, 직장이 지식의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발표입니다. 직장이 지식의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식의 공급원에 대한 내용은 학습이 더 이상 일괄적인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개별적인 맞춤형 학습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필요 역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지를 찾아보니 1위는 개인적 역량일 것이고 2위가 실용적인 지식일 것이며 3위가 교과 지식일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교과 지식,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교과 지식이 3위로 밀려난 것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학습을 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개인적 역량, 그리고 실용적인 지식이라는 것인데요. 개인과 조직의 생존 혹은 발전을 위해서는 협업과 실제적인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과거와 미래라고 양분해 놓았는데요. 사실 미래 칸에 있는 것은 지금 이미 현재에 도래한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거 측면을 볼게요. 과거의 교육은 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학습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려보다 국가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설정하였으니 너네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라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는 교육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유튜브 같은 것을 보더라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교육도 개인의 흥미, 선호도, 필요한 조건 혹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인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는데요. 과거에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이나 교수자에게 권위가 있었고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는 위계적인 서열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습자와 교수자가 동등한 관계를 설정하게 되고요. 권위주의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공급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고 교육을 공급하는 것이 희소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 교육의 가치가 그 개별 학습자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제공하느냐 이런 서비스의 측면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보실 것은 과거에는 현실 맥락과 무관한 나열식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들었던 질문 중에 내가 이거 왜 해야 하나, 이거를 왜 외워야 하나 하는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교육은 좋은 교육이 아니다 라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학습, 교육은 현실 맥락 속에서의 체험적인 학습, 책상 앞에 앉아서 종이 위에 있는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현실 맥락 속에서 무언가를 체화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하는 형태로 학습의 형태가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실 것은 교과목 중심의 분절된 사고로 예전에는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내가 학습을 할 때 국어 과목을 한다, 수학 과목을 한다, 예체능은 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과목 중심으로 학습을 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현실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현실의 어떤 지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그러한 사고가 학습될 것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IT 기술 발달이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IT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공지능과 ICBM, 지능정보기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ICBM이란 IoT, 산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이동통신 지능정보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IT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는 초지능 사회,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되는 사회가 될 것이고 또 초연결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초연결 사회란 현실과 가상 사이의 연결 혹은 증강, 사물과 인터넷 사이의 연결,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IT 환경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T 기술 발달로 인해 예측되는 변화. 첫 번째로는 연결성이 확대되며 학습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이 교육에 맞출 필요가 없죠. 더 이상 학교가 독점적이고 희소한 교육의 제공처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육이 학생의 개별 수요에 맞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습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네트워킹이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변화가 빨라지며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요구되는 수요가 달라질 것이고 빠르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평생 반복해도 괜찮을 직장, 그런 직무가 있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습득해야 하는 평생 학습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학습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능력 기반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때그때 협력을 하며 프로젝트 형식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의 상황이 변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교육 체제가 유지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요구될 글로벌 인재의 역량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국영수 수능 1등급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인재의 역량을 가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글로벌 인재의 역량 5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사회의 현실 흐름, 맥락을 파악하고 맥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통섭력인데요. 하나의 세부적인 전공을 깊게 파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융합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시키는 것만 상명하달식으로 하는 게 중요했더라면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사람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킹 능력인데요. 평생 직장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인재 혹은 기업에 접근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적응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유연하게 학습하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 기반 학교들은 무엇이 있을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미네르바 스쿨인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오프라인 대학교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이고 어떤 점에서 오프라인 대학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캠퍼스나 강의실이 없다는 것이 독특한데요. 캠퍼스나 강의실이 없는 대신 오프라인 형태의 기숙사만 있습니다.
이 기숙사는 전 세계 7가지 국가에 있는데 미국,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대만, 그리고 한국의 서울에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1학년 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숙 생활을 하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나머지의 6가지 나라의 도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7개국의 문화체험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이니까 교육 비용도 굉장히 싸다는 게 장점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 아래를 보시면 Learning in Context라는 글이 보이시죠? 맥락 속에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것을 강의실에서만 암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배운 게 어떻게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지, 적용되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적 특징 2가지를 정리해보자면 LBA, Location Based Assignment, 그리고 Civic Projec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 기반의 과제라는 뜻인데 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학습하고 경영인의 자질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예시는 IT 인재 양성에 특화된 교육기관인 에꼴42인데요. 이동통신사의 경영자인 자비에 니엘이 설립한 학교로 IT 분야에서 졸업생들이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2017년에는 IT 기술대학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입학시험도 특이하게 이루어지는데요. 1차는 논리 및 추론 능력으로 3배수를 뽑습니다. 논리와 추론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2차가 흥미롭습니다. 코딩을 통해서 프로젝트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협업 그리고 상호평가가 함께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공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대학교에 가서 나 프로젝트 정말 싫어. 프로젝트 진짜 팀플 지옥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공교육에서 초등부에서 내내 혼자 공부하고 혼자 점수 잘 받는 것만 배웠으니 팀 프로젝트 협력 역량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에꼴42는 2차에서 그러한 프로젝트식 팀 해결 방식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은 협력 기반의 프로젝트, 그리고 게임을 활용한 학습, 그리고 수준별 자율학습 등의 교육적 방법으로 IT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IT 인재 교육기관인 에콜42의 특징을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이곳은 교수도 없고 교재도 없고 졸업장도 없다는 게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대신 20여 단계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측에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수가 없으니 평가도 팀원이 동료평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권위를 가진 한 명이 위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서로 동료평가, 피드백을 해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 실제 수요, 학교라는 교육기관 내에서 시험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과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요가 무엇인지를 학생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에서 발표한 School in 2030이라는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면 지식의 공급원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식의 공급원 측면을 살펴보시면 1위는 전통적 학교가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가 지식을 공급하는 핵심 기관, 핵심 조직으로 기능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통적 학교가 지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환경 혹은 개인적 환경에서 지식을 습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4위로는 직장이 더 이상은 돈만 벌게 하는 곳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가 재배열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개인적 역량이 중요한 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실용적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와서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한 학습인 교과 지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과 지식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패러다임이 도대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진행되었었죠. 교실에 학생을 불러놓고 학생들에게 너 뭐 배우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이걸 가르치라고 하니까 너네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라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앞으로는 개별화된 학생 고유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예상이 된다기보다 이미 빠른 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두 번째로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인데요. 위계적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동등한 관계가 설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제공하는 공간이 너무 많아졌고 개인이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학습자가 될 수도 있고 교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학습이 나열식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학습의 형태다 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해보는 것, 무엇을 체험해보는 것이 학습이구나 라는 식으로 인식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중심의 분절적인 사고가 학습이었다면 앞으로는 현실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학습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